현재 일본의 재정 상황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년 후 일본의 재정 파탄 확률이 50%나 됐다는 흥미로운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C19 감염증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3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결과 2020년도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02조 7천억엔에서 73조엔 늘어난 175조 7천억엔이었습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3조엔 줄어들었지만 102조 7천억엔으로 9년 연속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재정 상황은 2019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100조엔을 넘는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규모로 확대 및 악화되고 있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의 일본 경제는 침체를 계속해 2010년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명목 1%, 실질 0.8%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 성장을 전망하지 못하고 재정 적자라는 빚을 경제 성장에 의한 세금의 자연 징수로 조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채무 잔고가 늘어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한 가지 흥미로운 시뮬레이션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 관료 출신으로 현재 중부권 사회경제연구소 연구부장인 시마자와 사토시는 C19 감염증 대책에 의해 재정이 악화된 것에 따른 일본의 재정 파탄 확률을 경제 이론과 일관성이 매우 높은 경제 구조 및 정책과 충격의 파급 경로가 명시된 DSGE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일본의 세출 세입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고 일본의 재정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재정 파탄 가능성을 추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000회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 금년도부터 10년 후인 2031년도와 20년 후인 2041년도까지 명목 GDP 대비 국가 채무 잔고 비율이 추세로부터 괴리가 나타나 일정치를 넘는 횟수를 재정 파탄 확률로 간주해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가정 1은 10년 후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을 400% 기준으로 설정했고, 가정 2는 재정 파탄 판정을 보다 완만하게 실시하는 케이스로서 500%로 설정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현행 세출 세입 구조를 유지할 경우 가정 1에서 국가 재정이 10년 뒤 파탄날 확률은 50%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완만한 판정 기준인 가정 2에서는 45.4%로 추정되었습니다. 세금 재원의 뒷받침 없이 세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일본 재정은 마치 도박과 같은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 채무 비율 400%와 500% 가정에서 일본의 재정이 20년 후에 파탄날 확률은 각각 60%와 56.3%로 상승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재정을 현 상태로 방치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 이외의 다른 G7 국가에 대해서도 10년 후의 재정 파탄 확률을 추정해본 결과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가정 1에서 재정 파탄 확률은 5% 미만이었고 가정 2에서는 2% 미만으로 나타나면서 일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사토시 연구부장은 일본의 재정 파탄 확률을 경감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재정 건전화 조치로 소비세 인상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사토시의 가정에 따르면 현재 10%인 소비세율을 2024년 6월경에 15%로 인상했을 경우 재정 파탄 확률은 가정 1에서 27.5%, 가정 2에서 23.9%로 재정 파탄 위험이 반감했습니다. 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할 경우에는 재정 파탄 확률이 각각 13.1%, 9.9%로 거의 4분의 1까지 낮아졌습니다. 소비세율을 더 올려 25%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재정 파탄 확률이 각각 5%, 3.1%로 현재 재정 파탄 확률의 10분의 1까지 낮아져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세율을 30%까지 올렸을 경우에야 비로소 다른 G7 국가의 수준으로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일본이 G7 국가 가운데 재정 상황이 가장 건전한 독일 수준으로 개선되려면 소비세율을 35%까지 인상해야만 했습니다. 이 결과값에서 세출 삭감을 하지 않고 다른 세목에 의한 증세도 없이 소비세 인상만으로 재정 파탄 확률을 낮추려 한다면 소비세율을 인상한 15%에서 20% 구간에서는 재정 파탄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현행 10%인 소비세율을 25%에서 30%까지 인상한다면 일본의 재정 파탄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 값에는 일본이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소비세를 30%까지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자국민의 구매 의욕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소비세를 대폭 인상했을 때를 가정해 일본 국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도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면 결과는 처참할 것입니다. 즉, 일본이 재정 파탄 확률을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세출 규모를 키워 민생을 챙길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 위기가 지나간 뒤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재정 문제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규모를 확대했지만 경제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원래 수준으로 재정 규모를 되돌리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 경제 확장기는 평균적으로 49개월 정도였습니다. 일본과 같은 재정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경제 위기가 지나고 경기가 회복되는 4년간 세출 규모를 경제 위기 발생 이전까지 되돌리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세출을 GDP와 비슷하게 유지하는 등 세출 규모의 확대를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년 단위의 예상 편성을 재검토하여 수년도에 걸친 예산 총액을 설정 및 편성하고 그 틀을 지켜나가며 경기 변동에도 대응함으로써 재정 규율 유지와 양립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C19 감염증의 영향이 지나간 후 어떻게 재정을 회복시켜 나갈지 그것을 정부가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토시가 말한 것이 일정한 조건 하에 시뮬레이션이라고는 해도 10년 후 일본의 재정 파탄 확률이 50%라는 것은 일본의 재정이 언제 파탄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재정 파탄을 피하기 위해 정말로 소비세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면 일본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확실히 계속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재정이 파탄하지 않는 쪽으로 도박을 즐기고 있습니다. 세수입 증가도 없이 이러한 파탄 트렌드를 타고 한층 더 세출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일본은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재정 문제는 사회보장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은 고령자 비율이 증가해 인구 피라미드가 거꾸로 설 것으로 전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의 채무는 축적되어 GDP 대비 3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는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세나 세출 삭감 없이도 재정 파탄은 일어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자산 매각을 통해 채무를 일시적으로 해소한다고 해도 재정 적자 체제를 방치한 채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는 지금까지 오로지 고령 세대를 대상으로 했고 현 세대는 그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던 지금 세대는 점점 더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비정규직 비율의 상승이나 임금 수준이 높은 고용 기회의 상실이라고 하는 경제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당초 소득의 침체뿐만이 아니라 세제나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이 적은 미혼자의 증가 등 세대 구조의 변화도 생기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도 예외는 아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대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들어서고 있는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